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기 아지트에 와 있는데요. 이 아지트가 앞으로 혁신을 창조하는 대단한 곳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혁신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더 혁신 TV의 아주 짱짱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첫 번째 타임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직접 하는 겁니까? 네. 네. 좀 소개해 주신 줄 알았는데.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공동상임 대표 맡고 있습니다. 오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사무처장이자 성동발전소 대표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네.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메디얼 복장을 하고 사회자 역할을 진행할 텐데요. 저는 지속가능 국민발상 포럼 대표이면서 우리 서울혁신회의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좌충우돌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쁘게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멘트를 먼저 할 텐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좀 민생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귤 한 판 드셨습니까? 과거에는 한 짝을 가져다 놓고 겨울에 이게 국민 비타민이었잖아요. 이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계속 까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거 귤 한 알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알. 한 한 알. 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10개 얼마? 10개에 네, 10개요. 저 길거리에 한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아니 너무 갭이 크잖아요. 3,000원. 5,000원. 5,000원. 우리 이상범 처장님은요? 10개. 저는 이 사이즈는 한 4,000원 할 것 같습니다. 있어야지 4,000원이요? 네. 네. 네, 정확하게 5,000원. 제가 10개 5,000원 주고 맞았어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이 동네 전통시장에서 사니까 좀 쌌어요. 근데 이게 일반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은 한 알에 11,000원이라고 하죠. 1,000원. 그 10개 10,000원 주고 사야 될 판인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 혁신 TV에서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혁신하는 거, 생활 속에서 혁신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의 혁신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에 예. 혁신을 한 생각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뜨는 테마가 이제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양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좋은 긍정적인 자장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혁신의 동력이 되거든요. 동력이. 오래된 책인데 그 일본 작가죠. 마스다 미스히로라는 작가가 청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청소만 잘해도 네. 좋은 자장이 흘러서 좋은 에너지가 자기 주변을 중심으로 흐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라고 나왔습니다. 네. 청소력, 네. 자기력, 뭐 네. 자장, 그래서 뭐 이런 청소력. 그렇죠. 네. 오늘 당장 혁신하지 않을 때 뭐 다음 내일 또 혁신할 거다 이런 게 이제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혁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 딱 와보니까 여기 타투 책이 눈앞에 딱 보였어요. 네. 이게 타투라는 게 이제 이게 서브컬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가시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은 서브컬처지만 언제 이 문화가 메인 문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치고 올라오는 대한 문화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이 혁신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마음의 긴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또 혁신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네, 스스로 자가 발전 혁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성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상범 처장님. 오성규 대표님은 또 다양한 스키마 배경 지식으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혁신한 것은 제가 사실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 5잔에서 7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전에 한 3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한 4시 정도에 또 당 떨어질 때 또 마시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날 때 가장 편하게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상가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믹스 커피라서 정말 한 7잔 이상 마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믹스 커피를 내 몸을 혁신하기 위해서 건강을 혁신하기 위해서 2잔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시는데 좀 줄이기 위해서 믹스 커피가 아닌 커피를 조금씩 보틀에 타서 네.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믹스 커피가 아닌 다른 커피를 조금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마시면서 몸을 챙기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의 혁신 그게 굉장히 많이 와 닿네요. 네, 그렇죠? 아니 건강이 저도 뭐 우리 3명 중에 제가 제일 젊은데 요즘 제일 젊으세요? 지쳐가지고 눈가가 떨리고 네. 매일 입에 피곤하다 이거를 달고 살아서 건강 좀 2025년에는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을 위해서 정말 혁신가적인 마인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신 것 알기로는 같아요. 방금 상당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말이요? 이상범 처장님은 네. 매주 아마 그 공을 찰걸요? 맞습니다. 네, 보니까 아들 아드님하고 데리고 차고 네. 뭐 풋살도 하고. 근데 이 나이에 뛸 수 있고 숙구를 한다는 거는 체력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네. 당이 필요한 거는 아마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잘 없는데 과도한 혁신회의가 과도한 일을 맡겨가지고 아마 그 당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지경까지 갔지 않나. 또 뭐 죄송합니다.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니 결국엔 또 먹는 거잖아요. 제가 먹는 거로 화두를 열었더니 먹는 걸로. 네, 좋습니다. 혁신에 대한 부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혁신팀이니까 네. 혁신하면은 그 나의 필살기는 뭔지. 혁신에 대한 필살기. 개인 필살기. 네. 우리 오 대표님 먼저 하세요. 저는 뭐 이게 뭐 필살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저는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우월한 있어요. 유전자. 네. 우월한 유전자 이건 네. 전혀 아니고요. 그 친화력 네, 맞아요. 인정.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뭐 들이대는 네.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계급, 계층, 뭐 연령, 뭐 성별 이거 가리지 않고 만나는 분들하고 어떤 주제든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화력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이런 친화력은 왜 저한테 습득됐을까? 혹은 뭐 물려받았을까? 이런 걸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한 30대 때부터 뭐 부녀회장도 하시고 뭐 아버지도 또 30대 마을에서 이장도 하시고 하시면서 어르신들 또 아이들 또 동년배의 어른들 뭐 다 모시면서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게 저한테 습득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시의 아주 시골 작은 섬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든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든 우리 아들이나 딸 또래의 아이들이건 항상 보면 제가 인사를 먼저 하고 어떤 주제든 앉아서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린 미스커피 먹으면서 그리고 항상 헤어질 때는 서로 안고 서로 등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타고난 또 혁신적인 네, 필살기다. 혁신적인 필살기이지 않을까 그야말로 생각합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네. 뛰어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친화력이라는 게 사회성인 거잖아요. 듣고 어떤 생각이 예, 드셨어요? 방금 이상금 처장의 답변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12월 7일 날 우리 1차 탄핵 집회, 15일 날 2차 탄핵 집회 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같이 했는데 집회 중간에 저 집회 도중에 저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이상금 총장이 들어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 형 저기에 저 응원봉이 굉장히 새로운 게 왔어. 뭐 그런 이야기를 네. 수시로 해요. 새로운 정보도 그러니까 알려주면서 호기심도 본인이 그냥 자극하면서. 보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항상 가서 이제
응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음. 굉장히 몸에 배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거짓말 없다. 아, 네. 예. 혁신의 방금 인정하는 기본이 거예요. 예, 혁신의 기본기이신 것 같아요. 기본기를 갖추시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혁신의 필살기다. 개인의 필살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들리네요. 네, MBTI로 하면 전형적인 E형의 아, E형. 사람인데 네. 그 뭐 더 부연하자면 뭐 자랑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그 동네 어른들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진심을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은 이제 그 진심도 사실 조금은 가다듬고 또 그 진심이 어떨 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을 그냥 진심으로 제 솔직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분들이 갖는 어떤 약간의 무장해제를 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친화력 혹은 진정성 이거는 뭐 부모님께 제일 잘 교육받고 또 물려받은 저만의 또 필살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자랑입니다. 네. 원래 그 태어난 섬이 어디였죠? 완도 전복의 맞아. 고장 노화도입니다. 아, 내가 듣기로는 완도에 뭐 어머니께서 완도에 숲이 말았어? 아 그래요? 오. 저희 완도의 고두심 고두심, 아, 완도의 완도에- 고두심. 네. 굉장히 미모가 고두심이- 출중한. 네, 고두심이 제주 출신인데 네. 저희 고두심의 필적한 미모를 자랑하시는 어머니가 네. 전라남도 완도군 노아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처장님 그 외모를 보니까 어머님도 굉장히 출중하셨을 거라는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것도 거짓이 없죠. 네. 우리 대표님의 필살기. 저는 혁신하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알려면 질문을 해야 되고. 네. 맨 처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청소력 말씀드렸는데 필살기는 질문력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그렇죠. 혁신할 수 있으니까 혁신의 가장 큰 성공 여부는 혁신할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뭐랄까 내적 동기부여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네. 혁신은 흔히 이제 외적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부 동인이 없이 혁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는 능력 이게 저한테 이제 좀 강점으로 있는데 인정해요. 시대적으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에게 그렇죠. 물어볼 어. 때 정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럼요. 다 다양하게 나와요. 네네. LLM 방식의 AI에 최적화된 혁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네. 오승규입니다. 갑자기 부러워지는데요. 질문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을 하면서 정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절약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최적화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에 대한 특장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정도가 그래서 우리 더 혁신 회의에 더 민주 서울 혁신회의의 상임 고문 상이고 네 상임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전국 혁신회의의 상임 대표님 저도 우리 대표님이시죠. 오 대표님의 질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대부분 이제 사무처장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목표와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혹은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질문들을 네. 하시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질문을 잘하는 것은 그 본질과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죠. 잘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고 실제 이 사건 혹은 이 사물, 이 인물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현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네. 일하는 데 하나의 있어서는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빡빡하거든요. 그렇지만 압박을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걸 정확하게 잡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오 대표님 말씀도 진실입니다, 사실. 네. 지실 게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나의 질문하는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젊은 나이에 했었거든요. 네. 45살에 아마 했을 텐데 그때 이 공기업이 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젊은 역량들이 자기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네. 생겼어요. 그래서 구상을 하나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저한테 자기들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마포 근처에 그 좀 좋은 그 막걸리 집이 있어요. 오. 뉴욕 막걸리라고. 예. 뉴욕 막걸리요. 그 주인장도 굉장히 재미난 분인데 뉴욕에서 한국 막걸리 집을 열겠다는 꿈을 가지고 먼저 이제 마포에서 창업을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혁신가네요. 한 20명의 젊은 직원들을 불러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들이 저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준 게 자기들은 능히 우리 서울시설공단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니? 왜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일종의 관행이죠. 그 오래된 분들의 뭐랄까 해보니 안 되더라. 네, 쓸데없는데 힘 버리지 마라.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급 기관의 그 뭡니까 방침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 문제들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죠. 이 친구들을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참 잘 만들었구나. 안 그러면 저도 그 어느 누구와 똑같이 대충 공기업 임원하다가 그냥 물러나는 정도의 역할에 불과했을 텐데 그래도 그 공기업이 따릉이도 만들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성과를 볼 때는 그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 더 알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잘 질문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질문하는 자리에 대한 중요성. 네, 막걸리집도 네, 그쵸. 중요하고 네. 편안한 장소. 네, 오늘 우리 아지트처럼 네, 편안한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예. 혁신적인 환경이 그만큼 또 중요한 것 같네요. 오늘 네. 백 대표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 잘해주시고 네, 원래 백 부드럽게. 대표님 잘하시는데. 네.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우리 서울혁신회의가 도대체 뭔가 혁신 하는데 뭐 더 민주는 뭐고 더 민주 서울은 뭐고 더 민주 서울 혁신회의는 뭐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그럴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회의가 뭐예요? 왜 서울혁신회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향하는 서울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서울을 디비자. 예. 제대로 좀 바꿔보자라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지금 뭐 내란의 힘? 네. 내란의 힘에 두 번째 뺏겼죠. 물론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서울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대단히 혁신적인 서울시장을 펼쳤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현 시장이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더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보면 지난 대선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난 대선에 민주당이 약 32만 표 정도, 그죠? 전도 졌어요. 네. 서울에서. 예,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32만 표 정도 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27만 표 정도 네. 졌거든요. 서울에서 더 많이 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주 집권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만큼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혁신이 필요한 이 지금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이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무총장이 더 잘 아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슬로건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더민주 서울혁신회의가 지향하는 목표 슬로건으로 뭔가요? 정권 교체 서울 집권입니다. 같이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시작. 정권 교체 서울 집권.
그 머리 콕 박히셨죠? 네.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는 뭘 지향한다? 네, 정권 교체, 서울 집권.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렇게 집회 현장에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사회 대개혁이니 그리고 또 내란 세력 척결을 내걸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분들 가족 그리고 저 멀리서도 제주도에서까지 막 다 경복궁 광화문으로 직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 대개혁 이런 거는 어떤 것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눈에 띄어요. 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미래 세대를 보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올 것 같고, 네.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든 간에 네. 올 것 같고, 그 AI 세상은 우리 지금 10대, 20대 좀 더 넓히면 30대까지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네. 일자리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지겠죠. 그렇죠. 팍팍하죠. 그런 물리적 영향이 다가올 텐데, 우리 기성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광장에 나가면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초긍정이에요. 맞아요. 아니 작년 세대에 별로 바라는 바 없다. 우리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초긍정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누차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미래를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자기관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친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외치는 게 다시 만날 세계, 우리들의 다시 만날 세계 이런 것들을 외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감명을 받죠. 이상범 차장님은? 저는 사실 그 사회 대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광장에서도 만나지만 제가 거의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제가 동네 상인들 그리고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회사 다니는 또 젊은 층들 이렇게 이제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데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맞아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도 일정하게 완결되어 있다라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젊은 층부터 상인들 그리고 영세한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사회 대개혁의 1순위가 사실은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게 신뢰를 주면서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요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 대표님 그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절실한 얘기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호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메시지도 있지만 주체성을 기반한 긍정의 메시지도 있지만 제발 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소수자분들,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라고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이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87년 체제 이후에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를 느꼈지 않습니까? 확인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한 거대 담론, 정치 체제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일상에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없었다라고 느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내란 사태의 민주주의만을 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성소수자, 여성들, 장애인들, 차별받는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만들 다른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세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밝고 주체적으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거야라고 응원봉을 들고 흔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젊은 세대와 사회적 약자들을 과 연대하자라고 하는 호소하는 그렇죠. 절실한 네. 느낌을 받아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내가 정치하는 이유 그리고 더민주 서울혁신회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네, 지금 이제 계속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 양자력, 청소력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친화력, 그 다음에 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마지막에 좀 전에 얘기한 게 연대의 힘. 이게 정말 네, 혁신의 동력을 내발전적으로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말씀 진짜 말씀 속에서 제가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솟구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연대의 힘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뭐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연대가 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90년대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들어도 연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연대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의 연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네. 16년 국정농단 그 촛불 집회 때는 촛불이라는 단일한 컬러로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우리 윤석열 내란의 힘 정권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는 응원봉이라는 각양각색의 색깔이 그렇죠. 한데 어우러져서 굉장히 다양한 응원봉과 다양한 빛깔의 빛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판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 의주, 그러니까 자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연대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네. 이전에는 누구의 의지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직을 했다면 이 부분은 지금의 최근에 이제 연대의 부분은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연대의 힘이라는 걸 과거와 이제 요즘의 이 연대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연대의 힘이 우리 서울혁신회의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 이 혁신의 아지트. 그러면 서울혁신회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혁신회의의 이제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거는 그래도 총장님이 말씀드린 게 더 아니, 제가 더 지역 적합하게 혁신의 되고요. 출범을 이제 예. 네 여쭤보고요. 지금 서울혁신회의는 상임위원으로 한 250여 분, 네. 그리고 혁신위원으로 약 700여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정권 교체와 서울 집권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 스스로 혁신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에요. 네. 그 역량에 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이 모여 있냐라는 이제 문제를 보면 그 동안에 지역에서 꾸준하게 시민들과 주민들과 생활에서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그러니까 수렴해내고 그리고 또 실천해내면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분들이 꽤나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젊은 분들이 예를 들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미디어의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도 해주시고 최모 씨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힘으로 서울혁신회의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힘을 계속 발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힘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태주시면 훨씬 더 활발하게 서울혁신이라는 것을 목표로 이뤄내고 제4기 민주집권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초유의 사태를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각자의 자주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광장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울혁신회의가 이 정치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민주당 조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주당원이건 일반 국민이건 이건 상관없이 정말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우리 백 대표님께서 훨씬 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훨씬 더 적확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좀 더 좋은 에너지에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면 최근에 노래 중에 역주행해서 막 인기를 누렸던 노래가 있어요. 네. 나는 반딧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는 가사를 네. 제가 요거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는 빛나는 반딧불. 별인 줄 알았어. 네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별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없었어. 네.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러니까 반딧불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소위 초긍정인데 네. 우리가 살아온 인생 물론 지금은 뭐 알바를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도 내 소중한 인생이니 나는 사랑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장에서는 그 나의 인생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네. 그 광장을 우리는 소중하게 펼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서울혁신회의의 바람이고 네. 우리 서울혁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눈물이 나는데요. 저는 오 대표님의 네. 설명에 이제 하나 제가 생각하는 네. 제가 생각하는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혹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혁신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혁신의 공간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는 사실 이게 여기는 민주당 조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있죠. 네. 대한민국 정치가 혁신하려면 사실 정당 혁신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은 더민주 혁신회의의 주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회의는 그 길을 만들어 왔고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민주 혁신회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플레이어와 서포터즈가 평등하게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예컨대 뭐 국회의원과 뭐 약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관계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전현직 뭐 구청장도 계시고 뭐 시의원, 구의원도 있고 또 지방선거나 총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망을 고민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혁신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바꿔냈으면 좋겠다라고 돈 1년에 10,000원이지만 10,000원을 내고 서포터즈를 해주시는 혁신위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혁신회의도 아마 한 달 안에 한 2,000여 명의, 아까 와. 우리 오 대표님이 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월 말이면은 한 2,000여 명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이게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더 확장이 돼야 민주당도 혁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혁신할 수 있고 정치는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서포터즈가 감시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 서로의 상승 효과가 있는 곳으로서의 그런 좋은 정치, 평등한 정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는 뭐 슬로건만 구호만 외치는 조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 시민 100만 인터뷰, 즉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내가 나를 존중하면서 정말 내가 벌레인지 알았지만 별이 아닌 줄 알았지만 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준비된 조직 아닙니까? 예.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요즘에 이제 뭐 맞다 틀리다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문제를 떠나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문제죠. 신뢰가 무너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 국민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이 제 질문력에 의하면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로서 그게 잘 포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바닥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그리고 사는 그 지역별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낸다면 우리 서울혁신회의가 우리가 만들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제대로 구성하고 거의 적확한 정책이나 중요한 어젠다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혁신한 민주당에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발벗고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100만 인터뷰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실행에 옮길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힘들이 좀 필요합니다. 100만 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려면 아마도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자원봉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릴 때 막 아주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마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싶고요.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또 말씀 중에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럼 이제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는데 우리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 바뀔 수가 있어. 이 지긋지긋한 이 윤석열 정부 내 삶을 망가뜨리고 꿈도 없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란 저금통 막 그걸 같이 모으고 캠페인을 벌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갑을 모을까? 지갑. 왜 그러냐면요.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물가는 정말 3.6% 껑충 뛰었어요. 근데 지갑은 실질적인 소득은 2.8%? 그러니까는 실질 소득하고 물가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갑을 열어봐도 하나도 없어요. 내 지갑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던지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갑 모으기 거기다가 지갑에다가 뭐 10,000원이 됐건 우리 혁신회의 10,000원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가 생각하는 지갑 내 지갑 돌리도라는 그런 차원으로 윤석열 내 지갑 돌려줘 이런 차원으로 막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 새로운 세상 우리 혁신적인 세상을 위해서 다 같이 이런 걸 좀 의견을 수렴해보자 이런 역동적인 거 어때요? 지갑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네. 윤석열한테 내 지갑 돌려도 이거는 이제 이미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파면 인용이 100%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원래 이제 애초에 우리 대표님께서 기획한 것처럼 네. 내가 만날 세계에 대한 네. 내 꿈의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사회가 어땠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자기 목소리로 쇼츠처럼 네. 작게 담아가지고 보내주고 올려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체크로 끝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남아 있으면 나는 그런 말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모여져 있고 이게 이제 기록화돼서 다시 의견으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효능감을 느끼면 사람들이 오늘은 이 얘기 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얘기로 올리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또 자발성을 또 조직하기도 하고 하면 퍼져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는요 지역 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차원에서 지금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출범을 미리 한 구도 있고 준비를 하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생생한 현장을 맛깔나게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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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기 서울혁신회의가 11월 3일 출범을 했습니다. 11월 공교롭게도 3일? 한 달 후에 네. 2024년 11월 네. 3일 날 출범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윤석열 내란 사태가 1, 2, 3. 사실은 네. 12월 3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발생을 터졌죠. 했죠. 그래서 더더욱이 서울혁신회의가 빠르게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지역별로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할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지난 1월 17일에 전국 시군별 전국에서 최초로 동대문구 혁신회의가 100여 명의 우리 혁신위원들 시민들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15일 날 은평구 혁신회의가 야심차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을 한 500여 와우. 명을 조직한다고 하고요. 출범식에는 한 300여 명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대하게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어서 또 우리 백 대표님 계시는 송파도 2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고 서대문구도 3월 1일 네. 오는 3월 1일 뜻깊은 우리 또 한 80주년 네. 됐나요? 아니요. 106주년 106주년 3일절. 3일절에 네. 맞이해서 네. 출범을 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 뭐 광진구, 성동구 우리 25개 구 중에 빨리 출범하는 데도 있고 뒤따라가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개의 구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 중에 3.1절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우리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말고 전국 단위의 혁신회의가 있잖아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굉장히 빵빵한 조직이죠. 이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큰 행사를 열고 있죠. 기획을 하고 있죠. 예. 네. 그게 바로 3.1절 전국대회인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3월 1일 날, 오는 3월 1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2시에 고향의 킨텍스에서 3일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와. 물경 10,000명이 모이는 전국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 행사를 하냐라고 한다면 앞에 우리 이상범 처장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탄핵이 반드시 헌재로부터 인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괴는 반드시 파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죠. 네. 확신하며 당연하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러면 이른바 조기 대선, 벚꽃 대선 선거가 이제 치러질 텐데 이 선거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민초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오히려 자기보다는 자기 부인의 눈치 보면서 정권을 뭐랄까요 그 분탕질한 이런 내란 수괴 이런 정권을 새로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미래가 더 밝은, 더 긍정적이고 더 찬란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4기 민주 집권 시대를 열어야 될 텐데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초기 준비를 이 3월 2일 날 킨텍스에서 총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1만인 전국 대회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위원, 혁신위원들이 모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함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그리고 그 결의를 모아 주시는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6주년 3.1절에 우리가 1만 대회를 할 예정인데요. 와, 거기에 참여해서 모두가 만세를 하면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너 거기에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나 거기 있었다. 그래서 그 3.1절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빛나는 대한민국에 불을 당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뭐 전국적으로도 다 준비하고 있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의 서울 혁신회의에서 네.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저희가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그 구별로 모여지는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버스도 같이 대절을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뭐 산악회 놀러 가든 혹은 야유회 가듯이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를 만나러 간다라는 그렇죠. 네. 그 맛보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킨텍스로 전부 다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네, 다만세 버스네요. 다만세 그렇죠. 버스. 네, 다만세 버스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구별로 다 웹자보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담당자 전화번호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다 공지를 할 겁니다. 곧 공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혁신 TV 커뮤니티 방에도 웹자보하고 자세한 참여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고 언제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우리 이상범 처장님께 전화 주십시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를 이제 지금 1시간 가까이 소개도 하고 혁신이 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첫 방송? 벌써 네. 끝나는 분이에요? 네.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군요. 벌써 끝나는 네. 분이 저는 몰랐습니다. 혁신 이제 앞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네. 혁신이라는 게 외부에서 온다라는 착각, 네.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중요하죠. 생각하거든요. 흔히들 외부에서 온다라는 그 의미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내재화되었을 때 네. 가능하다는 저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재화된다는 것은 내부에 혁신의 동력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재화됐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은 항상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노력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좀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나 정치 리더십이 곤두박질 쳐서 비아냥 그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비아냥되는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 현실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역량이나 힘이 그리고 바람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민주 서울혁신회의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똑같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네, 다른 교체하는 분이 거잖아요. 또 네네.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갈수록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요, 그 가짜 뉴스 있죠. 이거 뭐 기승전 중국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썼고 결국에는 그걸 뭐 이재명이 뒤에 다 바치고 있다, 이상한 이런 가짜 뉴스들. 그거를 팩트 체크까지 해드리는 좀 재미난 그런 코너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더 혁신 TV 유튜브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상범 차장님. 뭐 저도 유튜브 방송 출연은 처음인데요. 재밌었습니다. 여기 공간도 너무 사랑스럽고 엔지니어 우리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멋지고 또 제가 존경하는 오성규 대표 또 백혜숙 대표님 사이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어쨌든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시대에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를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또 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정말 기쁘고요. 아까 말한 우리가 100만 인터뷰 이런 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네, 너무 설레는 기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식구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이 아지트에서 지금 우리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저기서 카메라 이렇게 이쪽 저쪽 보시고 또 포커스 어디로 맞추실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우리 스텝 두 분 와서 인사 이렇게 반가워요 라고 또 인사 좀 해주세요. 혁신은 함께하는 겁니다. 혁신은. 저희는 네. 카메라 뒤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아유 괜찮아. 여기서 깍꿍 뭐 이러게 해요. 메이크업 안 하기는 마찬가지.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네. 갑자기 네. 저희는 맨 네. 마지막에 나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와, 우리 어때요? 선한 영향력들이 막 밀려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그 어두운 건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메인 저희 PD님 소개 네. 현치우 PD님입니다. 네, 갑자기 출연하게 됐고요. 네, PD구 현치우라고 합니다. 와. 앞으로 더 즐겁고 퀄리티 높고 혁신적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와. 기대합니다. 오래된 농담으로 보면 비담이죠. 비담.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활력이 넘칩니다. 네. 네. 저는 원래 약속이 없는 출연이라 뭐라 얘기하긴 그런데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 담당이고요. 뭐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디보다 어느 채널보다 비주얼은 제가 하이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좋은 정보와 입담으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나머지 앵글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도 네. 유튜브는 고맙습니다. 오디오다 이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주얼 충분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네. 빠지겠습니다. 이 아지트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 혁신적인 이야기, 그리고 설레이는 이야기, 빛날 대한민국을 만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현장에도 나갈 거예요. 현장에 그 살아있는 그 숨소리, 향기, 그 애환이 담긴 다양한 우리 사람들의 표정, 이런 그 삶이 배어나는 현장을 우리 이성진 감독님하고 현치우 PD님하고 또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힐링하고 싶다. 정말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정말 나누고 싶다. 바로 어디로 들어오시면 된다? 더 혁신 TV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그 2월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2월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런 2월은 없을 거다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2월에 여러분들께서 서울혁신회의와 더민주 서울혁신회의와 서울혁신회의가 하고자 하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만드는 힘이다.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간절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